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국영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워크북 1분 컷 73번부터 나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상의 시장 경제 질서가 근본으로 하는 건 맞는데 여기에 사회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고 있죠.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바탕으로 하지만 사회주의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합치면은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인데 어떻게 그냥 뭔가 말이 안 되는 지문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니은번 특정 의료기관이나 특정 의료인의 이런 광고를 다 금지하는 것은 의료 소비자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피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헌법상의 시장 경제 질서에 부합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 디귿번 우리가 이제 국가가 개인의 사적 거래에 대해서 규제를 해요. 그러면은 사전적 일반적 규제 방식을 택하면은 껌 한 통 사 먹을 때도 규제가 된다는 건데 안 되죠. 문제가 터지면 사후적 구체적 규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단어랑 여기 단어랑 지금 바뀌었어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은 사전적 일반적 규제보다는 사후적 구체적 규제 방식을 택해야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틀린 지문입니다. 리을번 특수한 불법 행위 책임. 원래는 이제 과실 책임이 원칙인데요. 때로는 이제 우리가 특수한 불법 행위 책임도 인정할 수도 있죠. 이것은 입법 정책의 문제로서 입법자의 재량입니다. 이 자동차 손해배상법 조항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차가 두 개가 이렇게 사고가 났어요. 갑이 탔고 을이 탔고 병이 탔는데 을이라는 분이 택시 기사님이고 이분이 승객이에요. 과실 비율을 따져보니까 여기가 100%고 여기가 0%일 수 있는데 무과실 책임인 택시기사가 일단 승객분한테 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요거를 청구를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책임을 져야 되냐 하지만 승객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 책임지게 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위험 책임에 기해서 무과실 책임을 지울 수도 있어요. 입법자 재량이에요. 헌법이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맞고. 그다음 여러분들 우리가 주택 재개발 사업도 우리가 집을 새로 짓는 거고 재건축 사업도 집을 새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둘 다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업 모두에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야 되니까 기역번, 디귿번, 미음번 해가지고 3개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74번 이거 시험 많이서 많이 나오죠.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 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 규범이다.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니은번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해서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조문 맞고요. 이거 거꾸로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그 다음에 긴절한 필요가 있고 법률이 정한다면 사용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할 수도 있는 거고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뒤집어서 읽을 수도 있으면 됩니다. 반대해서. 디귿번 소비자의 권리가 124조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본권으로 명시가 되는 것은 헌법 제10조부터 36조인데 이게 기본권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기본권으로 명시된 규정이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뒤쪽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맞는 지문이다. 그다음에 등록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금전적 지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모든 게 다 맞기 때문에 4번이 답입니다. 다음 75번 뭐는 금지돼요? 소작제도는 금지되죠. 하지만 임대차나 위탁 경영은 허용될 수 있는데 이걸 바꿔서 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고 국가는 건전한 소비 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 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 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장한다. 헌법 제124조 맞고 그 다음에 지역과의 균형 있는 발전의 지역경제 육성 의무도 있고 중소기업 보호 육성 의무도 있죠. 틀렸고 그 다음에 농수산물의 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기 위해서 가격 안정을 도모하면서 우리가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맞는 지문이죠. 네. 3번이 너무 쉽네요. 76번 헌법 제119조는 기본권의 성질을 가지지 못하죠. 왜냐면 이미 직업의 자유나 재산권, 그 다음에 근로의 권리 같은 이미 경제와 관련된 기본권이 많이 있다. 그 다음에 헌법상 경제질서와 관련돼서 독자적인 위헌심사 기준이 될 수 없죠. 와장창 틀린 지문. 2번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활 및 생산에 기반이 되는 효율적인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존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가할 수 있다. 조문 그대로고요. 3번에 국민연금 강제 가입이죠. 헌법이 위배되지 않고요. 4번은 우리가 이제 국가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관에서 규제와 조정을 할 수도 있다. 119조 2항 조문 그대로이기 때문에 다 맞는 질문 1번이 바로 답이었습니다. 그 다음 77번 이게 이제 처음에 문제 풀었던 내용이죠. 우리 헌법은 경제질서가 사유지사한 제도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는데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적인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경제질서가 본바탕인데 사회주의도 있다. 맞죠? 다음 119조 이하의 경제 관한 장은 경제 영역에서의 국가 목표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그래서 공익, 공공복리,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것 좀 추상적인 개념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조문들이 있죠. 뭐 경자 유전의 원칙 달성해야 된다. 건전한 소비 행위, 소비자 보호 운동 지켜줘야 된다. 지역 경제 육성해야 된다. 중소기업 보호 육성해야 된다. 농수산물, 농어민의 이익 보호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경제 질서에 대해서 이런 거 지켜야 된다라고 구체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익을 구체화하고 있고 공공복리를 구체화하고 있다. 에이 너무 답이다. 최저임금 제도는 제9차 개정헌법 1987년에 최초로 도입이 되었죠. 8차 개정헌법에서 도입된 것은 적정임금이죠. 오케이. 다음 4번 헌법이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운동은 소비자 여러가지 권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활동을 의미하는 것인데 단체를 통한 활동뿐만 아니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소비자가 동일한 목표로 함께 의사를 합치해서 벌이는 운동도 포함된다. 오케이. 왜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대기업과 소비자 개인이 싸우면 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모아가지고 뭐 할 수도 있다. 소비자 운동을 할 수도 있다. 수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정한 기간 그 이용을 특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댐 사용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2번. 특정한 사회 정치적 또는 경제적 대의나 가치를 주장하고 옹호하거나 진작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한 소비자 불매운동은 우리가 헌법 제124조로는 보호가 안 돼요. 왜냐면은 이것은 소비자가 상품의 질이나 서비스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 회사 CEO가 뭐 이런 성격을 가진 정치적인 성향이 있다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소비자 불매운동을 하니까. 하지만 헌법 제10조나 21조 표현의 자유로는 보호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여기에 이제 출제자의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헌법 제124조로는 보호 안 되지만 헌법 제10조나 21조로는 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번이 틀립니다. 3번 유형 키워드 잡아줄게요. 발행부 수만을 기준으로 우리가 기금 지원에서 배제. 그럼 여러분들 이 신문사가 종이신문을 많이 발행하면은 너네 판매량이 많으니까 지원금을 안 주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막상 그 신문사가 종이신문 많이 팔아가지고 돈 버는 게 아니라 광고비로 돈을 버는데 오히려 돈을 많이 버는 메이저 신문사들은 발행부 수가 적어요. 오히려 지하철 이런 데서 이제 뿌리는 신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신문사들이 오히려 이제 많이 찍어내죠. 근데 그런 신문사들은 좀 영세합니다. 그래서 발행부 수만을 기준으로 지금 기금 지원에서 배제한 것은 좀 잘못됐다. 이런 것이 되는 거죠. 헌법 위반이 된다. 합리적인 차별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불매운동으로서의 소비자의 권익이란 이제 물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생활과 관련된 것이니까 상품의 질, 가격, 유통구조, 안정성 등 시장적 이익에 국한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9번 자경동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자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로 제한했다. 그러면 농사꾼이 땅을 사는 거니까 좋은 거다. 세금 면제해주겠다. 헌법이 위배되지 않습니다. 2번 농지 소유자가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땅을 그럼 투기 목적이 있는 거가 있죠. 그래서 농지 처분 명령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이제 빌려주기라도 해야 되거든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계속 100분의 20의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합헌이다. 3번 소비자 불매운동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 정당성 인정될 수는 없고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에 비춰봤을 때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범위에서만 면제가 된다. 맞고 4번 합헌 키워드 의약품 도매 사항을 하려면 좀 참고가 크게 필요해요.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다. 왜냐면은 좀 특정한 약품이 많이 필요할 때 공급이 돼야 되니까. 5번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만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가해자가 부담한다는 과실책임 원칙은 119조 1항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되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져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사책임, 그 다음 경제원리의 기본 원리가 되겠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80번
헌법 제125 3조 5항은 국가에게 농어민의 자조조직이 없으면 키워줘야 되는 적극적인 의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들었는데 자기들이 활동을 잘해. 그러면 자조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을 의무해가지고 소극적 의무가 있는데 둘 다 있는 거죠. 그래서 농어민의 자조조직이 만들었는데 힘이 없어. 망해가고 있어. 그럼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적극적인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틀렸다. 2번 헌법 제119조 2항은 독과점 규제라는 경제정책적 목표를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는 정당한 공익을 하나로 명문하고 있는데 독과점 규제의 목적이 경쟁의 회복이 있다면 이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 또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독점이라고 해서 무조건 탄압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3번 경제적 기본권의 제한을 정당화하는 공익이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목표에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헌법은 단지 국가가 실현하려고 의도하려는 전형적인 경제 목표를 예시적으로 구체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는 모든 공익을 아울러 고려해서 합헌성 여부를 심사해야 된다. 맞고. 4번 적정한 소득의 분배 필요하죠. 근데 반드시 누진세를 도입해야 될 필요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다. 누진세를 도입하면 더 빠르게 소득의 분배가 있겠지만 누진세를 도입하지 않아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어차피 많이 세금을 낸다. 81번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사용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한대. 그럼 여러분들 소유권을 뺏어가는 거죠. 소유권을 국가나 공법인이 귀속시킨다. 그럼 경영에 대한 통제나 또는 관리라는 것은 그 소유권을 뺏어가는 건 아니지만 사기업 경영에 대해서 광범위하고 강력한 감독과 통제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지문. 니은번 우리 일감 몰아주기는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20억짜리로 충분히 해결이 되는 건데 대기업끼리 자기 계열사끼리 50억을 줬다 이 말이야. 그럼 30억은 그냥 공짜로 중개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탈세나 아니면은 이제 불법적인 그 가업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는 증여세 부과하는 거 합헌입니다.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적당한 가격으로 하라 이거야. 애초에 적당한 가격으로 책정했으면 일감 몰아주기라고 안 했겠죠. 디귿번 법령에 의한 인허가 없이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모으는 행위, 이걸 유사수신행위라고 하는데 그 카톡방, 리딩방 같은 데서 자기들한테 한 달에 막 몇백만 원씩 입금해주면은 우리가 좋은 정보 주겠다, 우리가 너네들의 손실 다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 당연히 허가받아야 됩니다. 근데 허가 없이 하는 거, 금지하는 거, 처벌하는 거 헌법 위배된다고 볼 수 없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일간 신문에 대해서 불매운동의 수단으로 우리가 소비자들이 전화 걸기를 했는데 이 말을 은근히 쏙 뺐습니다. 이게 무차별적인 막 전화를 걸었어요. 판례에서 보면은 그 업무도 못 보게. 그래서 우리가 위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무차별적인 전화 걸기가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선생님 그냥 적당한 전화 거는 거 괜찮지 않나요? 그런 건 판례가 없어. 무차별적 전화 걸기 판례가 있는 거야. 일간신문에 대한 불매운동에서는. 알겠죠? 그래서 해당합니다. 그러면 두 개가 틀렸어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이제 경제질서도 다 풀었네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기본권의 주체로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계속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